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작성자 이자희, 편집 김용래. 출처나 저자를 무시한 좋은 글이 무수히 온라인에 퍼진다. 45세에 안타깝게도 요절한 리차드 칼슨의 글도 그렇다. 명사들이나 일반인이나 수없이 구절들을 인용했지만 정작 그의 글인지 모른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파했었다. 27권의 저서를 남겼고 그중 14권이 사소한 일 시리즈다. 그도 시계를 들여다보며 숨가쁜 경쟁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왔다. 결혼 직전에 죽어버린 절친한 아주 유능했던 한 친구의 삶을 보고 스스로의 인생 방정식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삶의 속도를 늦추어도 여전히 생산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25개국에서 호평을 받았다. 심리학자이자 상담사로 자기 개발서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그건 그저 사소한 것일 뿐이다를 펴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의 핵심을 담았다. 먼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은 12가지를 소개한다. 12잔의 커피도 곁들였다. 길지만 페이지마다 주옥 같다. 조만간 100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음미해보자. 오늘이 마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당신은 언제쯤 죽을 것 같은가? 50년 후, 20년 후, 10년 후, 5년 후, 아니면 오늘? 대부분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지 못한다. 알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잘 사는 것인가? 멋진 사랑은 해보았을까? 하지만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아마 이것일 것이다. 미처 다하지 못한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진실?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깊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소중한 일들을 항상 뒤로 미루고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하고 세속적으로 그럴듯한 이론적 근거를 내밀며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낭비한다.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한계가 되어버린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위한 시간 계획을 짜라. 지출 계획을 세울 때는 보편적인 원칙이 한 가지 있다. 여러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일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제일 순위 채권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저축을 미루게 되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계속해서 저축을 훗날로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때가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줄 돈도 충분히 남아있게 된다. 인생의 다른 면들도 이와 같다. 지겨운 일과 책임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뭔가를 시작하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되듯이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픈 일에 약간의 시간을 예비해 두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계획하고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라. 한 노동자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벽돌을 쌓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하는 일에 비해 임금도 훨씬 적어서 사실상 노예나 다를 바 없는 벽돌공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다른 노동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마치 자신이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며 단순한 벽돌을 걸작품으로 바꾸는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대답은 모두 옳다. 진실은 이것이다. 대개 자신이 보고자 하는 면만을 보기 마련이다. 추한 것만을 찾는 사람 눈에는 실제로 추한 모습들이 발견된다. 사람, 직장, 세상에 대해 잘못된 전만을 찾으려 들면 얼마든지 들춰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진실도 역시 있다.
일상의 평범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밝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벽돌에서 성당을 보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동시성, 활동하는 우주의 완벽함, 자연의 위대한 아름다움이 내 삶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느낄 수 있는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는 감사하고 경외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삶은 소중하고 놀라운 것이다. 눈높이를 이러한 사실에 맞추면 일상의 작고 평범한 것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정신적 편향, 소소한 일상의 문제, 습관, 사회의 모순은 복잡하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평온한 삶을 방해한다. 더군다나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픈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평온한 삶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남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놓고 절망감을 느끼며 신경을 쓰고 짜증을 내며 걱정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대뜸 끼어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되게 부질없는 짓이다. 상대는 거의 예의 없이 호의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심지어 분개하기까지 한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하고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처방이 아니다. 언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언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엿듣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없는 데서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를 분석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낭비다. 타인의 결정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로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대하기를 회피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무분별하게 얽혀들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끼어들기가 아니라 함께하기를 통해 자기 힘을 진정으로 필요한 일에 쏟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어라. 수많은 철학 사상에서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삶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내적 갈등의 대부분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평화로워진다.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미리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는 점점 멀어진다. 게다가 위대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앞에 놓인 문제와 다투면 삶은 전투가 될 수도 혹은 자신이 공 노릇을 하는 탁구 시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순간에 충실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만족한다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찾아든다. 마음을 여는 법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통찰력도 더 깊어질 것이다. 마음에 느껴지는 자신의 직관을 믿어라. 직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며 지금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개 이것저것 완전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해답이 너무도 뻔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직관적인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생각의 가지가 이런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서둘러 결론 짓고 나서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따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한계가 되고 만다. 자신의 직관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인생의 마술과 같은 모험이 시작된다. 기쁨과 지혜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없앨 수 있다.
짬을 내서 마음을 비운 후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은 모두 무시하고 서서히 떠오르는 조용한 생각에 집중해보라. 놀라운 생각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적은 후 행동에 옮겨라. 직관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삶은 낙관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자신의 삶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늘 스스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사람들은 혼란과 책임, 그리고 삶의 목표 앞에서 쉽게 길을 잃고 그 무게에 짓눌린다. 삶의 고단함에 압도당하게 되면 자신에게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뒤로 미루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또 다시 분주함의 포로가 된다. 아침마다 허겁지겁 문을 박차고 나가며 인내력을 잃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고 지각을 하는 등 인생의 목표와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된다. 아침마다 내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묻는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그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아주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규칙적으로 잠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내린 결정이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뿐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준다.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을 버려라. 현대인들은 매우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6%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천연 자원의 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문화 속에 살게 될 것처럼 보이기조차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가까이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사상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족이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원해서는 안 되고 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많거나 거창한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욕심은 끝이 없다. 달라이 라마 노벨 평화상 수상식. 다음은 뭐죠? 질문을 던졌다.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고 식사를 하고 배우자를 찾고 옷을 사고 명예롭게 승리할지라도 평범함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이러한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는 묘책은 많고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며 문제는 현재 갖지 못한 것에 있다기보다는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습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생 동안 좀 덜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기 생각의 위력을 깨달아라. 마음의 역동성을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그것을 자신이 느끼는 방식의 관계다. 자신이 끊임없이 사고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공기가 사라지고 숨이 가빠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사는 것이 진실이다. 생각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언가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생각이라는 것은 당신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흡과는 달리 자신이 쉴 새 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은 불행과 분노,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생각이 항상 어떤 감정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불행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불행은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순간에 싹트는 감정이다.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행, 스트레스 혹은 질투는 존재할 수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길뿐이다. 자주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살펴본다면 성게시계 날아드는 파리를 쫓는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언젠가 일상에서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군가 공을 던진다고 그것을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종종 내면의 심적 갈등은 다른 누군가 문제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성향 때문이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관련해서 해결책을 물어오면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상대방이 던진 문제를 붙잡고 풀기 위해 씨름하다가 투덜거리며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삶의 드라마 속에서는 언제 당신이 무대에 등장해야 하는지 그 출연 시점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그 속에 같이 뛰어들 필요는 없다. 만일 그 미끼를 물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할 것이다.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을지 여기저기 물어볼 것이다. 반드시 당신이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모든 요청을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고 별 도움이 안 되면 관심을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받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다. 대부분은 우리 처지는 자녀, 친구, 이웃, 세일즈맨, 심지어 낯선 방문객까지 무의식적으로 날아오는 공은 모두 붙잡으려고 한다. 모두 붙잡으려 한다면 틀림없이 미칠 지경이 되고 말 것이다.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자기 몫에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를 골라 받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모욕, 비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시비를 걸어오거나 문제를 던질 때 붙잡는다면 상처를 입을 것이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향해 그 공을 던졌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공을 모두 붙잡고 씨름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아니면 더 극적인 공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스치듯 바라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진다. 좋고 나쁜 것, 기쁨과 고통, 긍정과 부정, 성취와 실패, 명예와 수치. 모든 것은 잠시 우리 곁에 왔다 사라지는 붙잡기 어려운 상념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만물이 흘러가는 방식이다. 겪었던 모든 경험은 지나가 버렸다. 예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 모든 감정이나 기분도 모두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왔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의 변화를 겪어왔다. 그때 그 순간의 감정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그 답은 그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무로부터 왔다가 무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여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스스로를 해방하는 모험이 시작된다.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또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이 즉시 사라져 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는 법은 거의 없다. 불행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데서 오는 경험이다. 삶은 단지 하나의 일이 끝나면 다음 할 일이 나타나는 끝없는 연속이다. 한 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한 순간이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알면 엄청난 힘이 된다. 혹시 고통이나 어떤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역시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런 인식을 항상 마음 가까이에 두고서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미래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늘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자신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뜻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사랑의 근원이 되겠다는 발행과 서약을 하라. 다정한 태도,
분명한 선택, 친절한 행동, 그리고 먼저 다가서려는 의지가 그 목표로 데려다 줄 것이다. 낙담한 자신을 보게 되면 잠시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라. 보다 더 큰 사랑의 가능성을 향해 가슴을 열고 사랑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을 향해 내딛는 철걸음인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개정 중복판 세판. 리처드 칼슨 지음, 강미경 옮김, 창작시대 2011년 7월 29일 출간. 책 소개. 불안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에세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은 행복이라는 감정에 이르는 방법을 친절하게 제시한다. 생각의 원리, 기분의 원리, 감정의 원리, 관계의 원리, 현재의 원리 등 5가지 원리를 통해 더 많은 시간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만족과 행복이 사실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저자 소개. 리처드 칼슨. 세계적인 심리치료사이자 초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개인과 그룹과 기업을 상대로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파하다. 45세에 요절했다. 27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중 14권이 사소한 일 시리즈다. 감사합니다.